안녕 식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나은 일상을 위한 필수 개념을 알려드리는 개념 있는 희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직 은행원인 제가 현직 은행원들이 지점에서 권유를 해도 가입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상품 한 가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겁니다. 상품이라기보다는 서비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더 정확할 텐데요. 그것은 바로 카드 리볼빙입니다. 우선 리볼빙이라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리볼빙의 정식 명칭은 일부 결제 금액 2월 약정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이름 그대로 우리가 결제해야 되는 카드 대금에서 일부를 2월, 즉 다음 달로 넘기는 서비스라는 건데요. 신용카드는 우리가 대금을 미리 땡겨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한 달 동안 잘 사용을 했다면 정해진 대금 결제일에는 우리가 사용한 대금을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금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이 대금을 갚을 수 없을 것이고 이것을 다음 달에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가 바로 리볼빙입니다. 여러분들이 리볼빙에 가입을 하시고 나면 약정 결제 비율이라는 걸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음 달에 2월 되는 금액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리볼빙의 결제 비율을 10%로 결정을 하셨다면 이번 달에 갚으셔야 되는 100만 원 중에서 10%인 10만 원만 이번 달에 결제하시고 나머지 90만 원은 다음 달에 결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단 여러분들이 리볼빙을 계속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이 약정 결제 비율이 다음 달 계속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결제 금액이 계속 다음 달로 미뤄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시를 들어드렸던 것처럼 이번 달에 여러분들이 이용하신 금액이 100만 원이고 결제해야 되는 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이 100만 원에서 약정 결제 비율에 따라서 결제하는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10%로 선택하셨을 때에는 결제할 금액 이번 달에는 10만 원, 다음 달로 2월 되는 금액은 90만 원, 그리고 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14,795원이 됩니다. 수수료율은 카드사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만약 약정 결제 비율을 50%로 결정을 했다면 이번 달에 갚아야 되는 결제 대금 100만 원에서 50만 원만 이번 달에 결제하고 2월 되어서 50만 원은 다음 달에 결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상 수수료는 8,219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리볼빙을 가입을 하셨더라도 약정 결제 비율을 100%로 설정을 해 두셨다면 2월 되는 결제 금액 없이 항상 이번 달에 100% 당월의 결제 금액을 모두 결제를 하게 되십니다. 보통 리볼빙의 약정 결제 비율 같은 경우에는 10%씩 조정이 가능하시고요. 일시불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리볼빙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시로 롯데카드의 어플을 열어두었는데요. 롯데카드도 마찬가지로 결제 비율은 10%에서 100% 사이에서 10% 단위로 선택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용 대상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불의 이용 금액만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제가 왜 그렇게 반대를 하는지, 단점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점 첫 번째, 높은 수수료율입니다. 일반적으로 리볼빙의 수수료는 연체 이자율보다는 낮지만 정말 높은 비율의 수수료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롯데카드는 2월 금액 곱하기 수수료를 곱하기 이용 일수를 365일로 나눈다고 되어 있는데요. 롯데카드 같은 경우에도 리볼빙의 최고 수수료율은 연 23.5%고 반년의 연체 이자율은 연 24%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고 수수료율로 비교한다면 연체 이자율이랑 거의 다를 바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의 수수료율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높은 비율의 수수료를 계속 부담하시면서 리볼빙을 사용하신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의 사용 패턴, 소비 패턴을 점검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부담을 주면서까지 신용카드를 이용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신용 등급에도 굉장히 큰 적신호가 될 수 있다는 증거거든요. 두 번째 단점은 신용등급 하락입니다. 제가 신용등급, 신용점수에 관한 영상을 말씀을 드리면서 신용점수,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카드 대금을 착실하게 갚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볼빙은 그 반대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이번 달에 일정 금액을 사용했지만 이 일정 금액을 갚을 여력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신용평가사에서는 여러분들이 갚을 여력도 없는데 자금을 활용했다, 사용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신용점수를 당연히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리볼빙 서비스를 가입했다라는 그 가입 사실만으로 신용 점수가 떨어지지는 않지만 리볼빙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했을 때에는 그 달마다 결제할 수 있는 대금, 자금이 없는 사람, 즉 신용도가 낮은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신용 점수가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걸 나중에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단점은 채무가 생기는 악순환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리볼빙 서비스는 즉 다음 달에 나에게 빚을 지우는 그런 성질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 즉 채무가 계속 쌓이는 악순환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채무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이유는 이 리볼빙을 이용하는 것이 우리의 결제 대금만 이월되는 게 아니라 이 결제 대금을 이월함으로써 수수료도 계속 쌓이고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리볼빙 서비스를 믿고 그 달마다 과소비를 하는 경향도 있다고 하니까요.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물론 리볼빙을 여러분들이 한두 달 정도 긴급할 때 사용하신다면 정말 좋은 서비스일 수 있습니다. 카드사도 이런 점에 착안해서 시작한 서비스일 테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서비스더라도 계속해서 활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가계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잘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번 영상처럼 은행원만이, 전직 은행원만이 말씀드릴 수 있는 솔직한 이야기들, 상품의 이면에 대해서 또 차근차근 앞으로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